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궁금해서 누르셨죠? 신호등도 없는 고속도로에서 대체 차는 왜 막히는 거고 그놈의 맨 앞차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한 번쯤 생각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히는 이유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휴에 올라가는 영상이기도 해서 도심이 아니라 고속도로에 해당되는 얘기를 해볼 겁니다. 사실 연휴에 차가 막히는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차가 한 번에 몰리니까요. 그냥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도 적당하게 마시면 잘 넘어가죠. 그런데 목구멍 크기는 한정적인데 물을 미친듯이 많이 부어버리면 역류해버리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고속도로의 크기는 한정적인데 차가 갑자기 엄청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정체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출퇴근 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뭐 연휴나 출퇴근 시간은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제일 황당할 때가 그거죠. 앞에 진출입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터널이에요. 터널 입구에서는 거의 주차장 수준이더니 터널 하나 지났다고 뻥 뚫려 있어요. 막상 가보면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너무 평화로워요. 아니 그럼 뭐 맨 앞차가 장난이라도 친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그냥 농담처럼 나온 말 같죠. 알고 보면 맨 앞차가 빌런 맞습니다. 평소에 막힐 이유가 전혀 없는 도로가 갑자기 막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응시간 지체 현상입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학적인 이유 중 하나인데요. 유령체증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앞차가 운전 중에 옆차로를 옮겼어요. 그러면 앞에 차가 들어온 걸 보고 뒷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일 거잖아요. 이때 약 1초 정도의 반응시간 지체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게 뒷차들한테도 영향이 가고 이게 쌓이다 보면 정체 현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정체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맨 앞차로 인해서 생기는 정체 현상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맨 앞차가 진짜 빌런인 경우입니다. 아마 다들 공감하실걸요. 고속도로 내리막이랑 오르막 반복되는 구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실제로 맨 앞차가 보이죠. 뒤에 있는 우리는 막혀서 답답해 죽겠는데 막상 맨 앞차 앞에는 뻥 뚫려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룸미러로 보면 자기가 뱀이 머리가 되어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거든요. 저 같으면 부담스러워서라도 이 차로로 빠져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런 차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이렇게 몇 분 이상을 주행하다가 2차로로 추월할 수 있는 순간이 되면 뒤에 있던 차들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경적을 울리는 차들도 있는데 보통은 뭐 위협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추월하는 모습에서부터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나마 눈치가 있는 사람이면 아 이거 나 때문에 막히고 있네 비켜줘야겠다 이러면서 비켜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빌런 중에 빌런들은 비켜줄 생각을 끝까지 안 합니다. 자기가 고속도로에서 빠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1차로에서 주행을 하죠. 이빈 앞차가 빌런인 경우도 승용차냐 트럭이냐로 나뉩니다. 승용차가 1차로를 막는 경우도 진짜 많죠. 이건 특정 차종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냥 우리 운전하다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래된 그랜저나 쌍용차나 르노 삼성이나 구형 카니발 이상하게 이런 차들이 유독 그런 것 같다고요. 이 차들은 뭔가 중간이 없는 느낌이죠. 아예 난폭 운전이거나 아예 느린 차들로 나뉩니다. 이런 차들이 맨 앞에 있으면 1차로로 트럭이 들어왔을 때랑 똑같은 현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2차로로 추월을 해야 하는데 추월을 하려면 2차로에 있는 다른 차들보다 당연히 빨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2차로보다 느리거나 2차로 차랑 똑같이 달리게 되고 이러면 추월 차로의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결국 정체로 이어지는 거고요. 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로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특히나 대형 트럭들은 시속 90km 리밋이 걸려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승현 편집장이 시승기에서 그런 얘기 했죠. 저런 사람들은 이봐 트럭기사 친구 나랑 레이스 한판 할까? 너는 최고 속도가 고작 90km지 나는 무려 91km로 달릴 수 있어 덤벼 이런 마인드라고요. 1차로로 들어올 때는 가속 페달을 밟아주면서 뒷차의 탄력이 크게 죽지 않게 하는 것도 센스인데 보통 이런 차들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들어오거나 해서 뒷차가 급브레이크를 밟게 만듭니다. 센스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아까 말한 반응시간 지체 현상이 원인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트럭 기사인지 모를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차가 탄력을 잃으면 다시 속도를 내기도 어렵고 기름값도 손해인데 이럴 때는 2차로 차가 센스있게 비켜줘야 하는 겁니다. 뭐 좀 알고 영상 만드세요. 이런 댓글이요. 저는 이것 좀 정색하고 말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애초에 1차로 주행 자체가 불법이고요. 당신들의 탄력 하나 때문에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수많은 차들의 피해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리고 1차로랑 승용차 주행차로를 대형차들이 달리면 왜 위험한지 진짜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건가요? 왜 모든 나라들이 트럭을 끝차로로 몰아버리겠어요? 사고가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급정거를 하는 상황이에요. 결국 다중추돌 사고로 이어졌어요. 맨 앞차가 소나타고 두 번째 차가 그랜저고 세 번째 차가 케이스래요. 그러면 그냥 피해가 고만고만 하거든요. 사망사고로 이어지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맨 앞차가 덤프트럭이고 두 번째 차가 모닝이고 세 번째 차가 버스예요. 중간에 낀 모닝 어떡할 건가요?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해서 실제 그 피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트럭이나 버스는 1차로랑 승용차 주행차로에 들어오지도 말라는 겁니다. 자꾸 이런 주제가 나오면 생계를 핑계 삼는데 저는 이거만큼 어이없는 핑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형차 안 모는 사람들은 생계가 없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트럭 기사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트럭 기사님들, 다른 버스 기사님들까지 인식이 나빠진다는 게 문제죠. 세 번째는 이것도 반응시간 지체 현상의 일종일 것 같은데요. 캥거루 운전입니다. 대부분 과속하다가 카메라가 보이면 갑자기 멈추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차들
차들도 차례로 속도를 줄이니까 이게 정체로 이어지는 겁니다. 구간 단속도 문제입니다. 구간 단속이 시작됐으면 2차로로 빠져줘야죠. 왜? 1차로는 추월차로니까요. 구간 단속 구간이든 아우토반이든 1차로가 추월차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요. 무조건 비워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과속하는 차들 위한답시고 1차로 정숙주행 차들을 비난하는 거냐? 이런 말이요. 와, 제발 저희 구독자분들만큼은 절대 이러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내용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신기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과속도 나쁘고 정숙주행도 나쁩니다. 그런데 과속은 과속으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1차로 정숙주행은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있나요? 불법인데도 처벌받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과속만 사고를 유발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꼭 그런 정숙주행 차들은 벌처럼 끼어들어서 나비처럼 주행하는 게 국룰입니다. 무리하게 끼어들어서 뒷차들 사고나게 만들고 그런 정숙주행 차들이 있으면 불가피하게 2차로로 추월을 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생긴다고요. 과속만큼 큰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존재들이란 거죠.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관련 투표를 하면서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더 나쁜 건 과속이고요. 더 킹받는 건 정숙주행.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과속도 그렇고 정숙주행도 그렇고 짜증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짜증보다는요,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처벌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고요. 2차로가 주행차로입니다. 트럭은 승용차 주행차로로 들어오면 불법이니까 우리 운전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백날 이러면 뭐하나요? 정작 몇 년째 나아지질 않는데요. 홍보로 나아지지 않는 건 단속을 강화하고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벌금을 내게 하든지 해야 합니다. 벌금보다 목숨이 중요하니까요. 사고로 이어지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차들 때문에 생기는 정체로 사회적 손실이 얼마나 큰데요.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60초나 됩니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인데요.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국 교통혼잡 비용이 59조 6천억이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냐면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3.4%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차량 정체와 같은 혼잡이 발생하잖아요. 이 혼잡으로 인해서 통행이나 물류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 규모가 60조나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차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 교통혼잡 비용이 처음 조사된 게 1994년이거든요. 94년 첫 조사 때는 10조 원이었고요. 2012년에는 30조 3천억으로 처음 30조를 넘겼습니다. 2016년에는 55조 9천억, 2017년에는 59조 6천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단순히 차가 늘어났기 때문에 글쎄요, 차가 늘어남과 동시에 교통법규와 체계 그리고 차주들의 인식이 그대로 멈춰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차가 늘어나면서 1차로 정숙주행과 과속단속 같은 게 제대로 해결됐고 그게 정말 실효성이 있었다면 손실이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막히지 않을 도로가 막히는 이유는 실제로 맨 앞차가 빌런인 경우가 많다. 가장 심각한 건 1차로 정숙주행차다. 이런 차들은 1차로로 끼어들 때 벌처럼 끼어들고 나비처럼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 끼어드는 과정에서 뒷차는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이게 반응시간 지체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정체로 이어진다. 흔히 과속만 사고를 유발한다고 하는데 과속만큼 큰 사고를 유발하는 게 이런 잘못된 끼어들기를 하는 정숙주행 차들이다. 즉, 맨 앞차는 대체 뭐 하는 거야? 이 질문은 단순히 농담이 아니라 충분히 이유와 근거가 있는 제대로 된 질문이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연휴 때마다 장거리 운전하는 분들이 많은데 부디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금 연휴입니다. 김승현 편집장하고 저는 요즘 확진자도 많고 둘 다 일하는 것도 요즘 워낙 재밌어 해서요, 그냥 연휴 때 어디 안 돌아다니고 집에서 일이나 하자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다? 연휴 내내 영상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황금 연휴에도 저희 영상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회적인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히는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